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했을 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문 독해. 사실 같은 건데. 그럼 리스닝 한다면 꼭 들어가는 게 여는 발음이죠. 그리고 이제 패턴 학습이라든지. 또 직독직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은 직독직해가 순서 번역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가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짜란 말부터 정의해 봅시다. 가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게 가짜요. 다시 한번 가짜는 뭐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면 가짜다 라고 정의할게요. 빠른 독해 불가능합니다. 빠른 독해가 뭘까요? 보자마자 해석이 되는 거. 당연히 문법 구문 독해 직독직해라고 하지만 실제 이것은 번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빠른 독해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리스닝을 가능하겠는가? 리스닝도 불가능하다만. 듣자마자 이해하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셨죠? 지금 듣고 있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말하는 속도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지금이란 말은 존재하잖아요. 사실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하는 속도가 6이에요. 계속 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뭐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얼마큼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말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이 텀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retention. 저는 이것을 수업 시간에 딜레이라고 말하는데 보유, 정보를 보유하는. 제 말을 듣고 일정 시간 보유를 해요. 정보를.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작업은 이 보유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프로텐션이 이어져야 돼요. 이 프로텐션이 이어지지 않으면 빠르게 해석할 수 없고 빠르게 리스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뇌의 예측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21%의 에너지를 내가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의 대다수를 예측에 활용하지 과거의 것을 뒤집어서 그것을 번역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예측 시스템에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럼 예측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에요. 인풋.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단어,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하고 있다가 이젠 이런 게 들어오겠구나. 내가 이게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들어오네. 그 안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그물망을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고 이런 게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단어가 들어오면 맞았어. 빙고 하면서 바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과 이해하는 시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예측을 한 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인풋이 들어오고 인풋을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 텀, 다시 말하면 시간의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의 지연이 없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시간의 지연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예측이라는 프로텐션이 존재해야지만 가동돼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아웃풋은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것을 들어온 인풋을 보고 맞았으면 바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이러한 방법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는 다 가짜인 거예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딜레이란 말 자주 했을 거예요. 이게 리텐션과 비슷한 겁니다. 정보를 약간 딜레이 시켜서 보유하는. 그러나 그것은 미래 예측을 위한 거지 이 보유 자체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훈련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문장에서 이런 말 나오거든요. Falsehood may be more effective than truth. 거짓은 진실보다 더 effective,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짜라는 게 더 효과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고 확실히 뭔가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눈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은 더 멀어지죠. 여러분들이 그런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문장 한번 여러분들 인생에 관련된 거니까. 자, 가끔씩 제가 정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이 사람은 가짜야. 이 사람은 진짜야.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좋은 건가? 이런 것들. 자, 가보도록 하죠. Language versus reality. 언어와 진실. Why language is good for lawyers and bad for scientists? 왜 언어는 변호사 같은 또 정치인 같은 사람에겐 good, 좋지만 과학자들에겐 좋지 않을 걸까요? 네, 언어라는 것은 사실 과학자들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언어는 거짓을 항상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호사나 또는 정치인들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이롭죠. 그러나 과학자들에게는 항상 골칫거리예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까 제가 딜레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은 리텐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고르기도 쉽지 않고요. 번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One of the most dangerous properties of language. property. 이게 어떤 재산이라 말 되는데 부동산도 되고 우리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뭐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특성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특성. 이제 that allows us to say things that are not true, untrue. 가장 위험한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뭘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진실이 아닌 것을, untrue,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줘요. The danger is not just that people may be misled, but that the falsehood may be more effective than truth. 자, 위험한 것은, 위험이란 건 단지 사람들이 잘못 리드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잘못 이끌릴 수도 있지만 또 거짓은 위험한 게 바로 진실보다 더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Truth becomes a victim of human society. 진실은 인간 사회성의 희생물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The strength of human commitment to beliefs in the supernatural entities and the conspiracy theories, a kind of commitment found in human groups worldwide, draws precisely on the disconnect between a statement and the reality is claims to describe. 인간이 빠지는, 믿음에 빠지는 힘이 있어요. 특히 이제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떠한 존재, 그렇죠? 초자연적 어떤 뭐라고요? 개체라는 뜻이에요. 개체? 초자연적 어떤 개체들의. 그리고 음모론 같은 거 이런 거에 깊이 빠지는 그 강도가 있죠. 일종의 found human group, 인간이라는 어떤 무리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어떤 그러한 커미트먼트 빠지는 건데 그런 슈퍼내추럴한 존재에 빠지는 음모론에 빠지는 그 힘은 정확히 어디 위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커넥션이 아니라 디스입니다. 분절. 공식적으로 말한 것과 그 말이 주장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진실. 결국 말과 진실 사이에 분절이 있는 것을 적절히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빠지는 힘은 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그 말이 자기가 주장하는 그러한 진실이라고 했던 것과 분절되는 거. 자, 이제 또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또 나와요. If a group of people collectively state a belief in something that is likely to be false, then statement, far from seeding doubt, will work as an honest signal of each individual commitment to the group. 자, 만약에요. 사람들의 그룹이 집단적으로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믿음을 스테이트해요. 스테이트 말은 공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을 해요.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도 그럼 난 믿어 라고 말하면 그 진술이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는커녕 work as honest signal each individual 각각의 멤버의 각각의 개인들의 어떤 그 그룹에 대한 헌신, 그 믿음에 대한 빠지는 거,
그 그룹에 빠졌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시 한번 들을게요. 위에서 말했듯이 진실과 진실적인 스테이트먼트와 그것이 말하는 진실과 분절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정치인들 보면 뭐 당신은 진박이다, 당신은 뭐 수박이다, 뭐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냐 아니냐 막 논란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여기에 딱 들어맞는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생각합시다. 나치가 했으면은 너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믿냐라고 합시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그룹이 집단적으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야. 나치의 게르만 민족은 우수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열등하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오히려 혼합이 되면 안 되니까, 우수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집단적으로 말하면 그 진술이 의심을 씨앗을 뿌리기는커녕 아주 이건 진박이다, 뭐 진뭐다, 진민주당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나치다라는 신호로서 작동을 할 거란 거예요. 이 진술이 각각 개인의 그 단체에 대한 내가 헌신할게, 믿음 빠질게라는, 빠졌다라는, 진짜라는, 오케이, 아니스트 시그널, 진짜 시그널로서 작동할 거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번역이거든요. 읽고 바로 이해되는데 한글로 바꾸면 어려워져. 이렇게 Arthur Curtis Yarvin explained attraction of improbability ideas in building social movement. Arthur Curtis Yarvin은 설명합니다. 그 끄는 힘, probable, 가능한, improbable, 가능하지 않은, 실현 가능성 없는 아이디어들이 끌어요. 매력 있어요. 사회운동, 사회적인 어떤 운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improbable한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의 매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For the purpose of social reality, it is actually better if the belief that people coordinate all around is clearly false. Nonsense is a more effective organization tool than the truth. To believe in nonsense is unfeasible demonstration of loyalty. 그러니까 사회적인 충성을 위해서 실제로 훨씬 더 나아요. 만약에 그 믿음이 사람들이 코디네이트, 조직되는 거죠. 그 주변에 중심으로 조직됐던 믿음이 명백히 거짓이면 실제로는 더 나아요. 사회적 충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왜? 난센스는 좀 더 효과적인 조직을 만드는 도구예요. 진실보다. 그것을 믿는다는 건, 난센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것이 바로 feasible, 위조할 수 있다고, 어니죠? 위조할 수 없는 충성의 demonstration,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나는 뭐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또는 뭐 어디에 갈 수 있어 라는 난센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은 위조할 수가 없죠. 너 그거 믿어? 천국? 믿어. 너는 지구 평평하다 믿어? 믿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난센스 믿는 것은 로열티. 너가 우리 조직에, 또는 우리 무리에 진짜 충성, 진심이구나 라는 위조할 수 없는 증거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심리적인 이야기인데, It serves as political uniform. 그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유니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니폼으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군대처럼 정치인들이. And if you have the uniform, you have army. 당신이 그 유니폼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군대가 되는 거죠. 그 정치가 잘못하면 군대처럼 되는 거예요. 의심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의심해야 되거든요. This is all very well. All very well은 좋은 의미 아니에요. 참 좋겠지만 이런 개념이에요. This is very well if your only goal is to secure loyalty in defending position, but reality will come for you at some point. 이것은 all very well은 all이 강조잖아요. 모두란 뜻도 되지만 all very, 아주 좋아.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정적 느낌인 거 아시죠? 야, 정말 좋겠다 너. 이거 부정적인 거 아시죠? 그런 개념에서 It is all very well. 진짜 좋은 거지. 너의 유일한 목표가 로열티, 충성을 확보하는 거라면, 어떤 포지션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충성을 확보하는 거라며 아주 좋겠지만 현실은 어느 시점에서
너에게 다가올 거야. While real soldiers may swear loyalty to magical ideas, they are ultimately in the business of physical force, not magic but brute reality. Once a bullet is flying, neither words nor beliefs they express can stop it. Real soldier, 진짜 군인들은 충성을 맹세하죠. Magical, 다시 마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마법과 같은 아이디어에 충성을 맹세하지만, 영화에 많이 나오죠. 막 아무리 총을 쏴도 우리 맞아 죽지 않는 느낌? 그런 마술과 같은 아이디어에 우리가 혹 빠지기도 하죠.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in the business of가 뭐겠어요? 뭐뭐와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예? 이것을 이거의 비즈니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그런 force, 이런 마술과 같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우리가 신체에 다가오는 힘을 자, 마술 같은 것에 맹설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실제 피지컬적인 거죠. 종교적인 게 아니라 피지컬, 육체적인 또는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거에 어떤 힘의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종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하게 되는 거예요. 매직이 아니에요. 잔인한 현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피지컬 포스죠. 뒤에 나오면 이해갈 거예요. 블리틴, 총알이 날아다녀요. 일단 날아가면 이게 피지컬 포스죠. 말, 믿음, 그때 표현했던 이런 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이 나라와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 전쟁하자. 내가 그 나라를 물리쳐야 돼. 전쟁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는 다 나쁜 놈이에요. 어떤 경우도 나쁜 놈이에요. 전쟁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매지컬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애국, 나치도 마찬가지예요. 애국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 국민의 대다수는 총 맞아 죽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군국주의 때문에, 제국주의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거든요. 실제로는 천황이 항복선언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은 뒤에 가서 웃었다고 하죠. 앞에서 슬퍼하는 척하고. 왜? 자식이 돌아오겠구나 생각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swear, loyalty, 충성,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학교 충성해. 미친 짓입니다. 왜 대학교 충성합니까? 그냥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충성, 고등학교에 모여가지고 동문회 열고 막 충성하고 우리끼리 끌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능인 건 맞아요.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그거죠. 우리 피지컬 포스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피지컬 포스의 인 비즈니스 그 안에 들어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냉혹하게 여러분들에게 총알을 안겨줄 거예요. 그리고 총 맞고 자기가 반 몸이 뭔가 아프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거죠. 나의 믿음, 나의 word, 말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총알은 진짜구나. 내 몸을 관통하는구나. 를 느끼는 거죠. 굉장히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언어와 현실에 관한 얘기. 언어는 가짜예요. 사실은. 진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랭귀지는 정치인들이나 변호사에겐 수사억으로 잘 써먹죠. 과학자들에게는 언어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표현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수학으로 표현하거나 직접 실험으로 보여주죠. 언어로서 표현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문법이나 구문독해나 여론반응 이거 다 과학 아니에요. 그냥 언어예요. 이 안엔 다 가짜예요. 실제로는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언어는 인지의 세계지 우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작용을 꼭 생각하셔요. 리텐션, 딜레이가 하는 제가 말했던 보유와 그 다음에 미래 예측. 미래 예측이 가장 중요하며 미래 예측을 느낄 수 있는 건 제가 말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건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땅을 보지 않고 걸어도 엎어지지 않는다는 거. 머리가 예측을 하면서 걷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고요. 여러분 걸을 때 들어오는 정보가
뇌까지 전달하는, 다시 말해 광막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하는 거 운동신경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텀이 걸려요. 다시 말하면 기간이 필요해요. 0.1초인가? 하여튼 얼마 걸렸죠.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요. 0.15초인가 그럴까 아마. 그 운동신경까지 전달하는 0.15초가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엎어지지 않는 이유. 다시 100m 간다면 100m 달리기 한다면 1m 정도 눈을 감고 가는 거 똑같은 효과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측하기 때문에 이럴 거라 예측하는 거죠. 예측이 틀렸을 때 발을 헛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고 뭔가를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측하면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그런 어떤 뇌과학을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계속 말하긴 할 겁니다. 여러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문발음, 구문독해는 여는 발음이나 패턴 학습이나 직접직해라고 말하는 순서 번역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가짜란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짜예요. 이해가셨죠? 예? 총알은 어떤 경우 여러분 몸을 뚫어요. 적만 맞지 않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적처럼 적만 맞고 나는 안 맞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도 맞아요. 예.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